안녕하십니까. 법문 PK 변준석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저번 방송에서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양면성이 있죠. 지난 방송에서 많은 인간관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는 건 역시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겪게 되겠죠. 하지만 그 반대인 사람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형사사건이 많기 때문에 어떤 범죄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가족 간의 분쟁을 통해 가지고 타인에게 공격만을 일삼는 돈이라는 매개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타인을 공격하고 타인의 밑바닥을 끌어내볼까만 골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많이 겪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에 깊게 관여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에 저희가 제일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반대로 그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하면 의뢰인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날 밤에는 저는 조금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건의 하나하나의 부담이 그 사람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어떤 갈등을 대리 체험을 하게 됨과 동시에 더욱더 본인의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네. 타인의 인생을 해결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의뢰인분들이 선임하고 나가실 때 사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걱정 제가 할 테니까 내려놓고 가세요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걱정을 사실은 제가 진짜로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 생각이라든지 이런 사건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 저는 사실은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업을 할 때요. 네. 제가 한 4년 전인데, 개업하고 나서 반년 동안에는 퇴근을 하면 그냥 소파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진이 빠져서. 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업무의 강도보다 인간관계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만 믿습니다. 변호사님 꼭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변호사님 이해하시겠나요? 제가 드리는 수임료에 돈값을 해주십시오. 이런 멘트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시죠. 그러면 그날 퇴근을 하면 초조금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내성이 생기면서 타인의 고통을 당연히 공감을 해야겠지만 나름대로 소화를 하는 방법도 노하우도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는, 제가 기존에 변호사님과 같이 영상을 찍었을 때 시간 관리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양면성이 있는 게, 불규칙적인 시간 관리와 좀 과도한 업무를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게 되죠. 토요일에도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날 뭐 영장 실질이 잡혀있다 그러면 당연히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과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은 업무를 안 할 때 저희는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단점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저희 로펌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2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한 3일을 밤을 새셨어요. 맞습니다. 주말에도 나와 계셨죠. 맞아요. 네. 밤을 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또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또 기각이 되면 또 너무 맞습니다. 네. 두 사건 다 기각이 다 됐습니다. 기각이 돼서 안도하고 노력하신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 관리에 이어서 사실은 변호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전화를 하고 받는 일이죠. 맞아요. 저희는 그 얘기도 하잖아요. 길게 쉴 수가 없다. 해외 나가면 무조건 로밍을 해야 되고, 긴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면 비행기 시간 동안 저 전화를 못 받고 이러니까 사실은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는, 24시간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하고 선택한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전화는 받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저녁에 전화를 오신다는 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받아서 제가 뭐 이렇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안심하세요라고 말씀 한마디 두마디 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또 큰 힘이 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폰을 하나 쓰시나요? 두 개 쓰시나요? 전 하나 쓰죠. 저도 네, 하나만 네. 쓰거든요. 두 개 쓰면 편할 수도 있겠죠. 업무용 업무폰. 폰, 네. 개인 폰.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개인 생활은 침범받지 않겠다라는 게 깔려있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게 의뢰인에게는 예의가 아니겠다 생각이 드는 거라서 저도 네. 한 개만 쓰고 있어요. 업무 스타일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둘 다 야간이든 주말이든 의뢰인들의 전화는 저희가 직접 받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폰이 필요
필요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까요? 점점 찍다 보니까는 좀 편해지는 것 같긴 한데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피드백 남겨주시면 또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본 없이 그냥 막 떠듭니다. 맞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